글씨체는 그 자기만의 글씨체를 만들면 돼요. 근데 달별이 갑자기 글씨체 얘기를 궁금하네. 왜 근데 갑자기 글씨체 얘기가 왜 나온 거예요? 어디 글씨를 어디서 봤지? 달별이 글씨체는 사람의 인성이라는데 역시 사스가 부비 오빠 너무 귀엽고 이쁘고 편하네요. 고마워요. 정수 마음씨가 따뜻한 분이셔. 고마워요. 그래요 달별이 부비 오빠 만화 보는데 글씨가 이뻤던 건 아는데 유독 더 이뻐 보였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달별이. 그랬구나. 부배곰 손글씨 폰트 만드는 어플 같은 거 있던데 돈 조금 내면 만들더라고요. 생각보다 과정도 쉽고. 나 그거 해봤는데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만뒀어요. 그게 글씨체가 지능이 낮은 사람인 티가 너무 난다고요? 악필이라고? 그럼 헛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내 글씨 보면은 다 놀래. 그 전에 부동산 계약할 때 글씨를 막 이렇게 썼어요. 이제 뭐 작성하는데 글씨를 막 썼는데 글씨 너무 이쁘다 그러면서 막 그 부동산 사장님이 좀 글씨 이렇게 이쁘게 쓰지? 막 그러고 막 아 진짜예요? 글씨를 이렇게 이쁘게 쓰는 사람 처음 봤다고. 글씨를 이렇게 이쁘게 쓰는 사람 처음 봤대. 그러면서 막 글씨가 이렇게 이뻐? 막 그러고. 그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도 글씨 막 쓰면은 글씨를 이렇게 이쁘게 써? 그러고 막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막 뭐랄까 여자 글씨 같다 그러고 남자 글씨 같지가 않대. 하긴 저작권 단독 소유하려면 가격이 껑충 뛰긴 해요. 맞아요. 그 폰트 내가 들은 얘기로는 그게 이제 프로그램 이제 제공해주는 이제 그런 걸로 해갖고 좀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온전히 자기가 저작권을 다 못 갖잖아요. 큰 문제야. 그냥 단순히 튜네이션에서 목소리 등록해서 쓰는 거하고는 조금 개념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해봤는데 뭔가 온전히 내 글씨체를 흉내내기가 쉽지가 않아. 그 프로그램 자체가 온전한 내 글씨체라는 느낌이 안 들고요. 뭔가 좀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 온전한 내 글씨체라는 생각이 안 들고. 지랄 무슨 글씨를 이쁘게 써. 너 여사들이 너 정확한 집 주소 찾을 때 네 수도 계량기에 악필로 칠 써놓은 거 보고 알았다는데. 그리고 너 오늘 동선이 합방 못 봤지. 전반적인 너의 문제에 대해서 토론했는데 진짜 클래스가 다르더라. 내 문제가 뭐가 있어. 개뿔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 글씨가 그게 만든 글씨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든 글씨냐면요, 처음에 글씨를 그리다가 글씨를 쓰는 게 아니고 처음에 쓰는 게 아니고 글씨를 그렸어. 이렇게 글씨를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글씨를 이제 그렇게 이제 글씨를 그림 그리듯이 그리다가 그게 이제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글씨 쓰는 속도가. 좀 일반적인 경우하고 좀 달라요. 일반적으로 흔히 글씨체를 그렇게 만들더라도 그렇게 만들진 않잖아요. 누가 글씨를 그리면서 글씨를 쓰겠어요. 무슨 서예도 아니고. 그쵸? 뭐 서예나 이렇게 붓으로 먹을 찍어 갖고 글씨를 한자 한자 그리는 거지. 무슨 서예도 아니고
글씨를 보통 글씨를 그리진 않죠. 근데 이제 왜 그랬냐면은 내가 글씨를 어렸을 때 글씨를 잘 못 썼었어요. 말 그대로 악필이었죠. 그래갖고 어렸을 때는 글씨를 못 써서 글씨를 왜 이렇게 못 쓰냐 뭐 이제 그런 말 듣고 그랬었어요. 이제 그런 말 들었었고, 자꾸 이제 그런 말 계속 듣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선생님이 이제 나를 어떤 애랑 비교를 하셨어. 얘 땅떠가 얘 좀 봐라. 응? 얘 성훈이 좀 봐라. 성훈이 글씨 잘 쓰는 것 봐. 그러면서 나한테 비교를 하시는 거야. 그래갖고 이 글씨를 봤더니 잘 쓰더라고. 근데 잘 쓰면서도 글씨가 엄청 빨랐어.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와, 글씨를 잘 쓰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글씨를 빠르게 쓰지? 이래갖고 이제 신기해갖고 이제 그때 그 친구 글씨를 이제 흉내를 냈었죠. 그 친구 글씨체가 어떤 글씨체였으면 이렇게 활처럼 이렇게 활처럼 글씨를 휘는 글씨체였어. 이렇게 휘는 글씨체였었는데 그거를 이제 따라서 썼더니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내가 그 글씨를 따라서 쓴지는 모르고 이제 내 글씨를 보면서 땅떡이 글씨 왜 이렇게 잘 써졌어? 그러면서 이제 막 내 얘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내 글씨체가 지금 그 글씨를 따라한 글씨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 그렇게 막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글씨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하다가 말았지. 너 진짜 방송 안 봤구나. 너 예전에 너네 방 큰손 기억나냐? 그 큰손이 뭐라는지 아냐? 부배한테 돈에 쏘는 거랑 동선이한테 돈에 쏘는 거랑 같은 거 같아서 차라리 더 재미있는 동선이가 더 좋다. 그리고 너 악필이니까 앉아란 그만해. 내가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내가 살짝 들어가서 봤더니 내 욕을 먹이고 있더만. 그러니까 자기가 욕 먹으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내 욕을 하더만. 웃기는 짬뽕이더만. 그게 말이 돼요? 내가 뭐라고 하려다 말았어. 그때 당시에. 그게 말이 되냐고. 아니 왜 내 욕을 먹으면서 돈을 벌어. 그 도네이션을 받아. 그러면 안 되지. 뭐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그 전에 봤을 때 그랬는데. 얘기하지 마세요. 비교거리가 못 되니까. 어디까지 얘기했어? 그래갖고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갖고 이제 왜냐면은 글씨를 빨리 써야 되는데 그 칠판에 있는 거를 필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이제 그 친구 글씨체를 따라서 썼더니 이제 글씨를 잘 쓴다는 말은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글씨 잘 써졌네 뭐 그러면서 갑자기 글씨가 이렇게 잘 써졌지 이제 그러긴 했는데 너무 속도가 너무 느려갖고 조금 따라다가 말았지. 다시 글씨가 못 써졌어. 그래갖고 애들이 글씨 잘 쓰더니 또 글씨가 또 이렇게 못 써. 먼저 그랬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만 해도 이제 꿈이 만화가가 아니었었어요. 이제 만화가의 꿈은 본격적으로 꿈을 꾸기 시작한 건 중학교 1학년 때부터인데 중학교 1학년 때도 글씨를 잘 못 썼죠. 중학교 2학년 때도 글씨를 잘 못 쓰고, 왜냐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칠판에 적힌 그 글씨를 칠판에 적힌 거를 필기를 하려면은 시간이 막 빨리빨리 써야 되는데 조금 쓰다 보면 다 지워버리잖아 선생님이. 그래갖고 글씨를 개발할
이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죠. 글씨 개발을 계속 못하고 있다가, 그렇게 악필인 채로 그냥 계속 지나가다가, 이제 17살 때,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두 달 다니다가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만화가 선생님 밑에 들어가서 만화 공부를 하면서부터, 봐봐, 저 열등감 봐라. 너 그림 수준이랑 네 악필이랑 동선이랑 비교해보면 동선이가 훨씬 잘하던데. 너 그리고 급도 안 되면서 네가 뭔데 동선이 방송 들어가 보냐. 너 동선이한테 열등감 느낄 거리도 안 돼. 학고야, 좀 현실에 살아. 말할 거리가 못 돼요. 세상에. 나는 내가 스스로 내 욕을 먹으면서 돈을 버는 거고, 근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게 뭐야.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도네이션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야. 알았죠? 그 띵선 얘기하지 마세요. 왜 꺼리가 안 되는데 띵선 얘기를 자꾸 나한테 하고 그래.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글씨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글씨 연구를 시작했지. 왜냐면은 내가 그때, 다른 사람들은 자기 만화에 그 식자라는 걸 만들어서 붙였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만화 대사를 그 인쇄소 같은 데다가 이제 의뢰를 해갖고 이제 식자를 따는 거예요. 이렇게 정자로 이제 그렇게 이제 정자로 된 글씨체를 이제 인쇄를 하는 거죠. 인쇄를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종이로 뽑아. 그럼 이제 그 종이를 잘라갖고 이제 글씨를 붙이는 거예요. 그게 식자 작업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다른 만화 그리시는 분들은 이제 식자 작업을 해갖고 이제 붙여서 이제 만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나는 그때만 해도 막 머리가 진짜 나빴거든요. 내가 군대 가서 고생한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머리가 나빠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 식자를 내가 그럴 머리가 못 됐어요. 어디다가 뭐 연락을 해서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자체를 모르고 너무 어려워했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나는 식자를 뽑지 않고 그냥 내가 손으로 이제 내 만화에 대사를 쓰기로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글씨를 이제 내 글씨를 만든 거예요. 글씨를 어떻게 하면은 예쁘게 보이게 쓸 수가 있을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글씨를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이제 하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막 빨리 쓰면은 예쁘게 안 써지니까, 이거 예쁘게 안 써지네. 그래갖고 아무리 빨리 쓰면서 예쁘게 쓰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갖고 안 되네. 그래갖고 근데 이제 포기하진 않았죠. 왜냐면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만화를 했기 때문에 그 글씨도 이제 만화에 해당이 되는 거였어. 글씨도 만화에 해당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포기를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이제 포기하지 말자. 만화에 들어가는 글씨체니까 글씨도 그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계속 연구를 했죠. 자꾸 연구를 하다가 글씨를 그려볼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글씨를 쓰지 말고 그려볼까? 뭐 그림은 내가 시간이 오래 걸려도 내가 그림은 곧잘 그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글씨를 한번 그려본 거야. 그래서 이제 만화를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대사 쓸 글씨를 이제 그린 거예요. 그렸죠.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그랬는데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그래,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칠판에 적힌 선생님들이 칠판에 쓴 글씨를 필기를 해야 되기, 빠른 시간 안에 필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글씨 연구를 못했지만, 지금 뭐 선생님이 칠판에 적은 글씨 필기하는 것도 아니고, 부배곰 날림 글씨체를 형처럼 둥글둥글하게 바꾸고 싶어요. 민재 글씨 잘 써야지. 큰일 할 사람이잖아. 그치? 물론 글씨는 사실 꼭 무슨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글씨를 잘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글씨를 못 쓰는 사람도 있고요. 예, 지식이 많으면서도 잘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거 아세요? 악필인 사람들이 성격이 좋아. 악필인 사람들이 성격이 날카롭지가 않고요. 악필인 사람이 대체적으로,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악필인 사람이 성격이 날카롭지 않고 성격이 둥글둥글하니 성격이 좋다. 그렇긴 한데, 근데 부배곰은 앞으로 큰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글씨를 잘 쓰는 게 좋죠. 근데 이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왜냐? 내가 나 자체가 증거예요. 나 자신이 증거죠. 나도 악필이었었는데 글씨체를 바꿨잖아요. 만든 글씨체예요. 어떻게 보면은 원래 글씨체라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써오면서 이제 그게 습관이 굳어지는 게 글씨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글씨체는 아니죠.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만들어진 글씨체는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글씨체인데, 사실 뭐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 글씨 쓰는 습관이 굳어져 갖고 완성된 글씨체든, 아니면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뭐 완성된 글씨체든, 뭐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문제는 결과물인 거지. 근데 이게 말이 나와서 말인데, 글씨체도 만들어진 글씨체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글씨체 얘기를 하자면은, 내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했었냐? 뭐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굳어져서 완성된 성격이든, 뭐 그런 글씨체든 그런 성격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결과물이 중요한 거죠. 결과물이.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상태이냐가 중요한 거지, 그것도 내가 하루아침에 깨달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연구를 해갖고 깨달은 거예요. 연구하고 이제 명상을 하고, 연구를 하고 명상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정수, 상대방이 본 성격 나온다 그러는데 자기들도 다 있을 때. 그럼요. 성격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자연스럽게 쌓이고 굳어져서 완성된 글씨체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글씨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자연스럽게 굳어진 글씨체든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완성한 글씨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물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무튼 얘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은, 부배고미가 이제 앞으로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글씨 잘 써야 돼요. 글씨를 잘 써야 되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증거물이에요. 내가 증거고, 나 자신이 증거가 됨으로 해서 그 증명을 한 거기 때문에, 부배곰 노력하고 있어요. 글씨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해요. 그리고 나도 악필이라고 했었잖아요. 게다가 부배는 그림 그리는 사람 아니냐, 그림 그리는 사람이니까 가능했던 거 아니냐? 아니에요. 난 그림도 잘 못 그렸었어. 나는 그림도 잘 못 그렸었어요. 내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씨를 잘 쓰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림도 잘 못 그렸었어. 그림도 지금처럼 그리기까지 얼마나 내가 노력을 많이 했다고요. 그림도 잘 못 그리는 사람이었었고, 나도 악필이었었고, 그래서 누구나 다 가능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배가 한 거는 누구든지 다 가능해요. 한 가지만 빼고, 음악. 음악은 글쎄요. 음악은 노력만으로는 좀 되게 힘들어요. 음악은 진짜 좀 재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음악은 좀 재능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음악은 노력만으로는 좀 힘들어요. 음악 작곡은 좀 노력만으로는 힘들고요. 근데 그림은 노력으로 가능해요. 왜냐면 나 자신이 그거를 증명을 했으니까요. 음악은 노력만으로는 힘든데 재능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림은 노력으로 가능해요. 내가 증명을 해냈고요. 나 그림도 이쁘잖아요. 그쵸? 그림도 귀엽고 이쁘잖아. 뭐 그렇게 잘 그린 그림은 아니더라도, 그림도 예쁘잖아요. 그림은 노력으로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의 기술이에요. 그냥 그림은 하나의 기술이야. 그 노력으로 가능해. 그림 못 그리는 사람도 노력하면 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릴 수 있다. 글씨도 마찬가지예요. 글씨도 마찬가지야. 아마도 내가 사용한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부배고미도 그 자신만의 그런 좋은 글씨체를 갖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부배형의 글씨체를 따라서 흉내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흉내 내다 보면은 이렇게 똑같이 되진 않아요. 흉내 낸다고 해서 똑같이 써지는 게 아니에요. 왜 좋은 방법이냐면은, 뭐 글씨를 표절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똑같이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 자기만의 개성 있는 글씨체가 만들어져요. 누군가의 글씨체를 따라서 흉내를 내는 건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교훈이 됐어요. 고마워요. 비슷하게 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글씨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글씨 얘기가 다 아직 안 끝났어.
좀 지루한가요?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내가 지금 쓸데없이 얘기를 길게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얘기라서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씨체 얘기가 다 안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글씨를 연구하다가 깨닫게 된 게 있는데, 부배고미도 좀 참고를 해보세요. 이제 깨닫게 된 게 있는데, 사람들이 왜 내 글씨가 이쁘다는 얘기를 도대체 왜 할까? 이제 그거를 또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내 글씨가 왜 이쁘다고 그럴까? 잘 몰랐어요. 내 글씨가 왜 이쁘다고 하는지 몰랐어. 그래갖고 이제 그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내 글씨가 왜 이쁘다고 그러지? 그래서 이제 내 글씨를 보면서 내 글씨가 이쁜가? 이제 나는 내 글씨가 이쁜지 몰랐어. 그냥 이제 만화에 들어가는 대사를 이제 예쁘게 쓰기 위해서, 이제 만화에 들어가는 대사를 예쁘게 쓰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을 뿐인데, 이제 단지 그랬을 뿐이고 내 글씨가 이쁘다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사람들이 이쁘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내 글씨가 왜 예쁘다고 하지?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를 알아냈어.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과소평가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냈어. 그거를 또 연구를 해갖고 왜 예쁘다고 하는지 이유를 알아냈다니까?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예쁘다고 하니까 예쁜가 보다, 그게 아니고 이유를 알아냈어요. 그래요. 지금 부배고미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바로 그거예요. 균형이에요.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내 글씨를 보면요, 균형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내 글씨뿐만 아니라 예쁜 글씨들이 많죠? 예쁜 글씨들이 많은데 그 글씨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쁜 글씨들의 공통점이 균형이 맞다는 거예요. 그 글씨가 균형이 맞지 않으면 글씨가 예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원리를 몰랐죠. 균형이 맞아야지 글씨가 이쁘다. 이제 그 원리 자체는 모르는 상태로 그냥 예쁜 글씨체를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글씨체가 이제 그렇게 된 거야. 그냥 운 좋게도 운이 좋게도 그냥 글씨체가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굳이 뭐 글씨를 균형을 뭐 이제 글씨가 균형이 맞아 이쁘다 그런 원리 자체를 몰랐고요. 그냥 이제 예쁜 글씨를 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균형이 맞는 글씨가 운 좋게도 그냥 그런 글씨가 된 건데, 이제 부배고미 말대로 글씨가 예쁘게 보이려면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걸 내가 이제 연구를 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글씨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이제 그거를 또 내가 또 그걸 연구를 했어요. 이제 그거를 보고 파악을 했죠. 파악을 하기 시작한 거지. 보니까 공간을 그 그림 그리듯이 공간을 참 활용을 잘하더라. 예를 들면요, 한 가지 내가 알려줄게요. 이건 사실 내 노하우인데 친구들 뭐 알아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내 노하우인데, 글씨 쓰는 노하우인데요, 그 글씨를 쓸 때 되도록이면은 막 글씨를 빨리 쓰다 보면 뭐 겹칠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글씨가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부배곰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쳐요. 부배곰을 쓰는데 글씨 하나하나가 겹치지 않게 노력을 해야 돼요. 글씨가 겹쳐버리면 글씨가 지저분하게 보여요. 부배고미가 아마가 아니고 부배고미가 그거를 아마 참고를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배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부하고 배자가
그게 글씨가 겹치면 글씨가 지저분하게 보여요. 그래서 벌써 피드백을 받았어요. 지저분하게 보여요. 글씨가 겹치면은 글씨가 지저분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글씨가 겹치지 않도록 쓰는 법을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몰랐어. 내가 원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모르는 상태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보고 글씨 잘 쓴다고, 글씨가 이쁘다고 하니까 이제 왜 내 글씨가 이쁘다고 할까? 이제 그걸 내 글씨를 스스로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이제 해본 결과 글자 한자가 겹치지 않고 글자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한자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글씨가 깔끔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는 데다가 글자가 이제 또 둥글둥글 하니까 좀 편안한 느낌을 주는 글씨체가 된 거죠. 알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막 돈 받고 강의를 하던데. 아무튼 재주꾼들이야. 글씨 잘 쓰는 사람이 그 글씨 잘 쓰는 거를 글씨 못 쓰는 사람들 모아놓고 돈 받고 강의를 하대. 그것도 재주예요. 그걸로 돈 버는 것도. 그것도 재주야. 세상에 그런 걸로도 돈을 벌다니. 그러니까요, 교정학원. 그래서 그것도 내가 한번 글씨에 관심이 많아서 유튜브에 그 교정학원 뭐 그런 게 이제 그런 관련된 게 떴길래 나 한번 봤어요. 봤더니 이제 봤죠. 교정학원이라고? 어디? 글씨 얼마나 잘 쓰나 한번 보자. 이제 봤더니 잘 쓰더라고요. 잘 쓰는데 보니까 내가 연구했었던 이제 그 원리, 글씨를 깔끔하게 쓰는 원리를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연구했던 게 그 지금 이 사람한테서 나오네. 이제 그걸 내가 확인을 했죠. 그래, 아무튼 부배고민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을 하세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나도 악필이었었는데 만든 글씨체. 그래서 나는 이제 얘기했었잖아. 옛날 내 성격이 괴팍했었다고. 근데 나는 괴팍한 성격이 내 자신이 싫었어요. 괴팍한 성격이. 그래서 이제 성격을 이제 바꾼 거고, 성격도 바꾸고 글씨체도 바뀌었죠. 성격도 바뀌고 글씨체도 바뀌고, 그리고 사인도 이제 제 부배 사인은 부배 사인도 보면은 이제 웃는 얼굴의 모습을 하고 있죠. 왜 사인을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왜 사인을 왜 그렇게 웃는 얼굴로 사인을 만들었냐. 항상 웃고 살고 싶어서. 언제나 항상 웃고 웃으면서 살고 싶어서 사인도 웃는 사인을 만들었다. 이제 내 본명 한땅떡 사인은 웃는 사인은 아닌데, 그거는 내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악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들어요. 이게 참 그런 것까지 걱정을 해야 되니까, 나라는 사람이 욕바지를 하는 바람에 내 한땅떡 본래 사인은 악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악용될 수 있어서 공개를 본명 사인은 공개를 안 하고 있고요. 이제 어디 계약서 같은데 사인할 때는 이제 본명 사인을 하죠. 이제 본명 사인은 둥글둥글하지는 않아요. 아무튼 본명 사인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둥글둥글한 그 이제 부배 사인인데, 항상 웃으면서 살고 싶어 갖고 그런 사인을 만들었다. 성격도 그렇고 글씨도 그렇고 글씨체도 그렇고 사인도 그렇고. 형 사인은 아이디어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고마워요. 근데 이 글씨도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술적인 영역이거든요. 예술의 영역이야. 그래서 이게 예술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술이라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글씨 쓰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아도 다 돼. 노력하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개발한 글씨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어색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이제 개발한 글씨체로 계속 쓰다 보면은 그냥 자기 글씨체가 되는 거예요. 얘기가 길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길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학뿐만 아니라 습까지 이루어져야 완전히 체화되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내 글씨체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예쁘게 만들어진 글씨체다. 그리고 그렇게만 생각할 글씨체도 아니고, 또 내 글씨체에는 또 나만의 철학이 또 깃들어져 있어요. 어떤 철학이 깃들어져 있냐? 그 순수함. 글씨가 참 보면 순수해 보이지 않나요? 글씨에 순수한 철학을 깃들어 넣었다. 그래서 부배 글씨체를 흉내를 낸다면은 그 부배의 순수한 마음을 그 글씨체에 깃든 부배의 순수한 마음을 같이 배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파란색만 파란색만. 자, 콩띵. 그래요, 콩띵. 겔탭 샀냐고요? 겔탭 안 샀어요.
글씨 좀 써보라고요? 글씨야 뭐 사실 나도 글씨 강의를 해야 되는데 내가 글씨 쓰는 거 한번 보여줄까요? 이 보일지 모르겠다. 보시면요, 너무 환해서 안 보인다. 글씨를 이렇게 하면 보일래나? 보이나요? 자, 잘 안 보인다. 잘 안 보인다.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는 못 보여주겠다. 잘 안 보여. 글씨 쓰기도 힘들고, 팔 아파. 보여요? 글씨라고 썼어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글씨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내가 뭐 교정학원 그분들은 배우신 분들이고 사실 그분들처럼 그렇게 전문성은 없죠. 이제 글씨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처럼 이제 그분들처럼 전문성은 없지만 그래도 웬만큼은 나도 글씨를 봐줄 수가 있죠. 왜냐면 글씨를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날로그가 국룰.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래요. 내가 맞아. 잠깐만요. 맞아요. 근데 이거 종이도 빛에 반사될걸? 하얀색이라서? 그리고 또 자세도 편하지가 않고 받치고 쓰는 것도 아니고 공중에 띄어서 쓰는데도 반하다고요? 너무 자랑을 하고 있는 건가? 사실 그렇게 막 그렇게 크게 뭐 그렇게 자랑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보면은 무슨 글씨를 써야 될까나. 애국가를 한번 써볼게요. 보이나요? 한번 써볼게요. 불편해. 보이나요?
예쁘죠? 그 내 글씨의 특징은 그 글씨의 그 공간을 참 공간 설정을 참 잘한다고 할까나? 이게 글씨의 특징이 뭐냐면요, 순수함이 깃들어져 있어요. 부배 글씨의 특징은 그 글씨에 순수함이 깃들어져 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아주 잘 쓴 글씨는 아니에요. 아주 잘 쓴 글씨는 아닌데 굉장히 특이한 글씨예요. 아주 잘 쓴 글씨는 아닌데 좀 특이한 글씨다. 그 순수함이 깃들어져 있는 글씨예요. 부배에 그 순수한 철학이 깃들어져 있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맑은 알트로. 아, 불편해. 예. 도배하지 마세요. 순수함은 모르고 네모네모하다고요? 예쁘죠? 내 글씨를 그 사람들이 보면은 아주 다 감탄을 해요. 내 글씨 보면 사람들이 감탄을 한다. 근데 이게 좀 숙달이 된 글씨고요. 원래는 처음에는 글씨 연구할 때는 글씨 이뻐요. 처음에 글씨 연구할 때는 글씨를 그렸었어요. 어떻게 그렸었냐면은 처음에 글씨 연구할 때는 미음하고 니은 받침을 따라 쓰고 있어요. 처음에 글씨 연구할 때는 이제 이렇게 썼었죠. 아까 그 글씨를 어떻게 썼었냐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나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썼어, 이렇게 그렸었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글씨 이렇게 그렸었다. 처음에 좀 다르죠? 처음에 이렇게 글씨 그렸었어, 이렇게. 처음에 이런 식으로 글씨를 그렸었다. 이것도 이쁘죠? 이거 처음에 만화에다가 이제 이 글씨체를 넣었었는데, 둥글둥글한 글씨체를 넣었었는데, 문제는 보기에는 이쁜데
보기에는 이쁜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 이렇게 쓰려면은 글씨를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쓰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 갖고, 그래서 이제 이 둥글둥글한 글씨체를 이제 막 좀 빠르게 숙달시키면서 이제 만들어진 글씨체가 이 글씨체예요. 근데 이 글씨체도 둥글둥글한 글씨체예요. 이 글씨체도 둥글둥글한 글씨체다. 나이 50 먹고 글을 잘 쓴다고? 나이 50 아니거든요. 46이거든요. 이 글씨체도 충분히 둥글둥글한 글씨체고요. 나의 철학이 깃든 글씨체죠. 꼽추 아니에요. 글씨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나는 글씨체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글씨체도 있어요. 이것도 괜찮죠? 지금 이게 불편해갖고 이런 글씨체도 있다. 내가 과소평가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글씨체도 있고, 맞아요. 날린 글씨체예요. 맞아요. 보통 이제 어른들이 쓰는 글씨체고, 이제 이런 글씨체도 있어요. 불편해. 이런 글씨체도 있고요. 글씨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런 글씨체도 있고. 이런 글씨체도 있고요. 너무 잘못된 만남. 글씨체에서 글 받침의 리을 크기가 일정한 걸 보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아요. 노력을 많이 했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알려주자면은 이제 존 스미스, 꿀벌 안녕, 어서와요. 존 스미스, 어서와요. 찾아라 드래곤볼이라는 글씨를 써볼게요. 글씨, 이제 못 쓰는 글씨들이 이거죠. 이제 찾아라 드래곤볼 써볼게요. 이제, 자, 이것도 이쁜데? 이것도 이쁜데? 어떻게 된 거야? 그냥 막 썼는데, 막 써도 이뻐. 자, 이것도 이쁘긴 한데, 이제, 이런 식으로 쓰면은 글씨가 악필이 되는 거예요. 찾아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면 이제 글씨가 이제 이것도 이쁜데? 이것도 이쁜데? 아무튼 이것도 이쁘긴 한데 이제 이런 식으로 쓰면 이제 글씨가 이제 이런 글씨를 이제 악필이라고 그러는 건데 아무튼 글씨 글씨 진짜 악필이 심한 사람은 엄청 심해요. 진짜 막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 진짜로. 콘을 썼는데 콘을 썼네.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 심각하죠. 글씨를 진짜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 심각해요. 글씨 연습을 하세요. 진짜 글씨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는데 심각해요. 이렇게 쓰면 안 돼. 이제 글씨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글씨를 예쁘게 쓰려면요. 자리가 불편해. 보세요. 이제 차자를 써볼게요. 차. 자, 보면요. 자, 어떤 걸 느낄 수 있어요? 글씨가 균형이 맞죠? 그리고 이제 잘 쓴 글씨의 경우는 이제 이거고요. 차자고, 이제 균형이 안 맞는 글씨의 경우. 어때요? 확 다르죠? 이렇게 쓰면은 균형이 안 맞는 글씨가 되는 거예요. 못 써 보이고. 나는 이렇게 쓰지 않거든요. 이렇게 쓰지. 그래서 이제 균형을 잘 맞아야 되고 글씨가 겹치지 않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글씨가 겹쳐버린다. 글씨가 막 이렇게 하죠? 막 써볼게요. 그냥
어때요? 진짜 악필이다. 글씨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 글씨가 겹쳐버리면은 아주 글씨 겹쳐버리면 글씨가 되게 지저분해 보인다. 뭐 엄청 부배공 글씨 100개 썼어요? 이렇게 쓰면 안 돼. 글씨 이렇게 쓰면은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 글씨를 분리를 해줘야 돼요. 겹치면 안 돼. 자, 차자를 썼으면은 보세요. 이렇게 되면 안 돼. 여기 차 아에다가 여기 아가 붙었죠. 이렇게 되면 안 돼. 자, 여기 아에 아하고 라하고 여기가 붙었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거를 분리를 해야지. 이렇게. 자, 어떤 게 더 좋아 보여요? 이 글씨가 더 좋아 보여요? 아니면 이 글씨가 더 좋아 보여요? 옆에 게 더 좋아 보이죠? 글씨가 붙으면 안 된다. 알겠죠? 팔 아파. 뒤에 거가 깔끔해요. 그래요. 그래서 글씨가 붙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다 돼. 누구나 다 돼요. 물론 이게 이 글씨를 고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글씨도 예술적 그런 예술적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글씨도 이제 글씨를 이제 바꾼다는 건 쉬운 게 아닌데, 그래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좋은 글씨체를 만들어서 그거를 연습을 많이 하고 그거를 이제 굳어지게 만들면 돼요. 마치 이제 찰흙으로 이제 멋진 이제 예술 작품을 찰흙으로 만들어서 이제 찰흙이 처음에는 흐물흐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굳어지면 딱딱해지잖아요, 찰흙이. 그런 것처럼 이제 굳어지게 만들어야지. 방금 수업을 통해 개선 방향을 찾아냈어요. 그래요. 잘했어요, 부배곰. 자, 어때요? 과소평가할 사람 아니죠? 글씨를 연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멋진 글씨를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 글씨에는 철학이 깃들어져 있다고. 어떤 철학이 깃들어져 있다고 그랬죠? 순수한 마음이 깃들어져 있는 글씨라고 그랬죠. 그래서 멋진 글씨는 아닌데 그냥 소년같이 예쁘고 귀여운 글씨랄까? 나는 내 글씨의 수준이 어느
어느 정도인지도 알아요. 멋진 글씨라고 볼 순 없어요. 멋진 글씨라고 볼 순 없는데 그냥 예쁘고 귀여운 글씨죠. 한석봉의 후손 같았어요. 고마워요. 내 사람들이 이제 나한테 왜 글씨를 잘 쓴다고 그러냐. 이제 멋진 글씨는 아닌데 멋진 글씨가 아닌데도 글씨를 왜 잘 쓴다고 그러냐. 글씨가 독특하거든요. 글씨가 독특하기 때문에 글씨가 독특하면서 균형이 맞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글씨 예쁘다고 그러는 거다. 멋진 글씨는 아닌데 우리 영웅님도 글씨 잘 쓰시잖아요. 부배고미도 봤죠. 영웅님 그거 뭐지? 그 뭐라 그러지? 그 글씨 방명록에 글씨 남긴 거 봤죠. 영웅님도 글씨 잘 쓰시잖아요. 글씨 잘 써야 돼요. 못 쓰는 글씨는 아니에요. 좀 배운 사람 글씨체예요. 내가 지금 문 전통님 글씨체를 내가 지금 봤는데 못 쓴 글씨는 아니에요. 배운 사람 글씨체인데 근데 그렇게 잘 쓴 글씨체는 아니에요. 근데 못 쓴 글씨체는 아닌데 배운 사람 이제 그런 느낌이 나는 글씨체긴 한데 근데 그렇게 잘 쓴 글씨는 아니에요. 근데 전성훈 시장님 글씨체가 대박이었어요. 그래요? 내가 평가를 해줄게요. 내가 글씨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님 말하는 거죠? 오, 세상에. 예술인데? 우와. 우와. 글씨를 예술을 하셨어. 그러네요. 이야. 우리 영웅님 글씨를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우리 영웅님 글씨는 역시나 배운 사람 글씨체예요. 역시나 배운 사람 글씨체고요. 글씨가 굉장히 똑바르면서도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요.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영웅님 글씨를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글씨가 되게 똑바라. 그러니까 바른 글씨체예요. 글씨가 전체적으로 글씨가 바르고요. 그리고 글씨가 뭐랄까 딱 획일화된 글씨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 뭔가 조금 자유로움이 깃들어져 있어요. 획일화된 딱 굳어져 있는 글씨체가 아니라 조금 굉장히 좀 자유로움이 깃들어져 있는 글씨체라고 할까나? 우더른 글씨체 느낌이 나요. 맞아요. 그런 느낌도 나고, 내가 보기에 노무현 대통령님 글씨체랑 조금 좀 닮은 점이 있어요. 우리 영웅님 글씨체가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글씨체랑 좀 닮은 점이 있고요. 물론 똑같다는 소리가 아니고 다르긴 한데 조금 닮은 그런 분위기가 좀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님 글씨체도 좀 뭔가 좀 자유를 갈망하는 좀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분 글씨체가 아니고요. 낭님 글씨체도 지금 봤는데 참 성격은 좋아 보이는 글씨체예요. 글씨체 보면은 그 성격이 나오거든요. 성격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제 좀 나란 일을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나란 일만 안 하면 성격 괜찮은 사람들 많죠. 문제는 나란 일을 하는 게 문제인데, 그분 글씨체도 한번 봐볼게요. 이분들 다 배운 글씨체야. 배운 사람 느낌이 나는 글씨체들이에요. 지금 글씨체를 다 봤는데 단 한 사람도 악필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글씨가 중요해. 글씨 연습 많이 하세요. 부배곰. 글씨 중요해요. 나쁘지 않은데 글씨 괜찮네요. 근데 뭐랄까 이제 그래요. 잘 쓰세요. 그래요. 잘 쓰시네요. 이제 글씨체로는 이제 좀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분 글씨체가 있어요. 이렇게 뭐 이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걸어 다니실 때 이제 이렇게 걸어 다니신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걸어 다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글씨체 보니까 뭐랄까 좀 초등학생 누군지 알겠어요? 초등학생 글씨 같은 글씨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글씨체 분석할 때 뉴스에서 글씨체 분석할 때 막 되게 특이하다고 좀 그랬는데, 물론 좋아요. 초등학생의 뭐 순수한 마음으로 뭐 나란 일을 하는 것도 좋겠죠. 근데 그냥 마음만 순수한 마음이고 이제 나란 일은 조금 영악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행동까지도 그냥 초등학생 같아 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 완전히 글씨가 완전히 성격 따라가는 막 그런 글씨체인데 나란 일까지 그렇게 초등학생처럼 하면 안 된다.
글씨체가 못생기면 성격이 뭐난 거냐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악필인 사람이 오히려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성격이 좋아요. 그 내 친구 중에 내 오프라인 그 중학교 동창인 친구 한 명도 글씨가 악필인데 글씨 되게 못 써요. 글씨가 악필인데도 성격이 되게 좋아. 성격이 둥글둥글하니. 이제 그만 볼게요. 주배도 주배를 못 배워서 악필이라고요? 내 글씨체도 좀 악필 느낌이 나는 글씨체긴 해요. 근데 예쁜 악필이죠. 예쁜 악필이고 그 연구에서 다듬어진 예쁜 악필이죠.